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1번째 페이지. 수요일에 만나 더 수수하고 수줍어 보이는 남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흥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내리지 잡지사 2주년 특집 생방송이 내일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히 우주먼지님을 수요일로 하루 앞당겨서 모시게 됐는데요. 수요일이 또 우주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요일이죠? 네. 정말 무책임하게 던지죠, 제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이 또 일주일의 중간이고 네네. 우주 얘기하기 좋습니다. 자, 잡다한 우주사전.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볼 것인가. 우리 태양계에서 호수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오늘 떠나본다고 하는데, 태양계의 호수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곳은 그냥 지구 아닌가요? 네, 일단 요즘에 이제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초, 또 요즘에 핫한 양양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바다를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핫한 새로운 바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휴가지로.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예. 휴가지로는 아직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예. 네, 좀 우리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계에 좋은 네. 스팟이 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지구가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풍족한 물이 있다. 음. 그래서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는 물이 있는 유일한 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네. 그 물의 함량으로 보면은 네. 가장 촉촉한 곳도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의 뭐 70%가 물이고 뭐 이런 얘기 네,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촉촉한 데가 있어요. 그 70%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예. 지구의 바다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냥 표면에 네. 얇게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은 네. 그 바다는 되게 얕은 거예요. 그 지구본의 그 퍼런 부분이 70%라는 네. 거지 깊이는 우리가 생각을 그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표면으로만 쳤을 때 네. 70%를 덮고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지구에 물감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 얇은 물감 두께 가지고 네. 그거 무시하고 네. 물감이 넓게 펴발라져 있으니 이거는 물이 많다라고 우리가 그냥 착각했던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구를 잡아다가 스펀지처럼 쭉 짜면 네. 물 똥 요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사실 그래서 네. 지구 말고 태양계에 있는 다른 천체들을 데리고 와서 네. 쭉 짜잖아요. 네. 그럼 콸콸콸콸 나오는 애들이 나옵니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목성의 위성 네. 유로파라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올 10월에 유로파로 날아가는 탐사선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유명한 곳 바로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네. 여기도 물이 풍족하군요. 네, 심지어 타이탄은 놀라운 게 네. 최근에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그 화성에서도 네. 지하에 물이 있다. 지하 바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요새 하고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로파 이런 얼음 위성들도 표면은 꽝꽝 얼어있는 이제 얼음이지만 네.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 말고 네. 꽁꽁 얼어붙은 유로파의 얼음층 아래 네. 그 아래 이제 녹아있는 그 외계 바다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화성이든 유로파든 다 음. 지하 바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 바다. 네, 땅을 예. 파고 들어가야 우리가 물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타이탄은 좀 다릅니다. 타이탄은 네. 표면에 액체 호수가 있어요. 표면에 액체 호수가 있다는 게 이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미 우리가 그 토성 곁을 방문했던 카시니 탐사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곁도 돌고 네. 토성 주변에 있는 위성들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다양한 사진들을 찍었는데 그 타이탄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약간 옥빛으로 네. 약간 빛나고 있는 되게 예쁜 타이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타이탄 표면 한 곳이 약간 밝게 반짝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게 뭐냐면 네. 그 토성 표면에 찰랑찰랑거리는 액체 호수 표면에 네.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그 태양빛이 보인 거예요. 반짝이는 부분이 네. 태양빛이 그러니까 약간 윤슬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 예. 타이탄 호수 표면에 네네. 있는 그 물 표면에 네. 태양빛이 이제 비춰져 가지고 오. 반짝이는 그 빛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호수가 여기 있다. 이제 표면에 네. 호수 바다가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카시니 탐사선이 쭉 주변을 훑어보면서 굉장히 크고 작은 다양한 호수의 존재들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이탄에 있는 호수와 바다는 지구의 호수 바다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또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호수에 간다고 해서 여기서 민물 낚시를 하는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고기가 없어서. 그렇죠. 고기가 없는데 네. 왜 없냐면 네. 그 어쨌든 타이탄은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성은 지구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토성 정도의 거리에 닿는 도달하는 태양빛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여긴 되게 추울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탄 표면의 온도가 대략 섭씨로 치면 마이너스 한 180도 정도일 건데 마이너스 180도면 이미 H2O 물은 다 그냥 얼어버렸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액체 호수가 있다는 건 물이 아닌 물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까지 액체로 버틸 수 있는 다른 액체가 여기 가득 채져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로 추정을 하고 있냐면 메테인. 메테인이 네, 옛날 메탄이라고 부르던 그 메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에 호수 주성분일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토성 위성 타이탄을 보시면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땐 뿌옇게 황갈색의 그냥 도자기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표면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위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짙은 메테인 가스 대기로 덮여 있다 보니까 그 표면을 바깥에서 그냥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 카시니 같은 탐사선이 곁을 지나가면서 레이더 탐사를 쭉 하게 되고요. 구름 그 대기권 밑에 뭐가 있는지 지형도를 쫙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호수가 있고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재미삼아 표현을 해보자면 그 메테인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우리도 메테인을 만들고 있어요. 방귀. 맞아요. 우리가 밥 먹고 뽕끼는 방귀가 이제 메테인이잖아요. 잡지에서 방귀의 역사 편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자유자재로 방귀를 낄 수 있는 예전에 그 아티스트. 제주꾼 이름이 미스터 메테인.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걸로 음악 연주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뿡뿡. 저 뿡뿡이. 그래서 약간 비유하자면 그 타이탄의 호수는 방귀물입니다. 방귀물이다. 네. 아하. 방귀가 고농도로 농축된 방귀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가기가 꺼려지는 이제 그런 곳일 거고요. 냄새도 그러면 그 냄새인가요? 그렇죠. 되게 유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히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구 생명체 입장에서는 지금 메테인으로 펄펄 끓고 있는 이 타이탄의 호수가 아주 유독한 환경이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어떤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메테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뭔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신진대사를 거쳐서 만드는 부산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메테인의 존재 자체가 어떤 타이탄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생명활동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생명체는 물론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물이 거의 없으니까 뭔가 녹아있는 메테인을 그들 나름의 물처럼 활용해서 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생태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탄에도 아까 타이탄도 쥐어짜면 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물이 많긴 많은데 그건 다 얼어 있는 거고 표면에 호수 바다처럼 드러난 건 메테인 호수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어떤? 얼음도 돌입니다. 얼음도 돌이라고 하나요? 네, 지질학적으로는 얼음도 암석의 일부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기원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음 들어간 술 언더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인가? 그래서 그 얼음도 지질학적으로 보면 똑같이 빈권에 해당하는 언더락은 진짜 비유인 줄만 알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류적으로 보면은 이제 얼음도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탄에서도 꽝꽝 얼어 있는 그 물 얼음들이 있는데 얘네가 똑같이 지구에서 돌멩이가 하는 그런 기능들도 해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어떤 산처럼 지질학적으로 환경을 구축한다거나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어떤 그런 물길을 트는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또 이제 돌멩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타이탄의 그 호수 면적은 어느 정도? 그 대표적으로 타이탄에서 발견된 제일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면적이 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50만 제곱킬로?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그 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내륙 바다로 유명한 곳이 카스피해라고 하더라고요. 카스피해가 제일 넓군요. 네. 예. 근데 그 카스피해가 쏙 들어갈 정도로 훨씬 거대합니다. 아, 훨씬 크다. 네. 그래서 이 가장 거대한 타이탄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그 호수한테 네. 천문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떤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오징어 괴물인가요? 문어 괴물? 크라켄. 네. 아, 예. 그 크라켄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저기 이름은 공식적으로 크라켄 메어, 크라켄 호수라고 부릅니다. 카스피해도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네. 예. 타이탄에 있는 호수나 바다에도 파도가 치나요?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습니까? 그 앞서 보여드렸던 카시니 탐사선으로 찍었던 옥빛의 그 태양빛 밝게 반사되고 있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태양빛이 아주 깔끔하게 반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정도로 마치 유리처럼 매끈하게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건 타이탄의 호수에는 별다른 그 출렁거리는 파도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있더라도 아주 작은 수 밀리미터 스케일의 아주 작은 파도만 있을 뿐일 거고 네. 저긴 뭐 거센 파도는 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고정관념을 완전 깨트리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사이언스에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한 거냐면 네. 만약에 우리가 타이탄 호수에 파도가 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으세요? 파도가 치는지 알려면 네. 파도가 치면 뭐가 일어나지? 뭐 예를 들면 네. 하얀 뭐 하얀 물결 같은 거, 하얀 물결, 물보라 이런 거를 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카시니 탐사선은 이미 끝난 미션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카시니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토성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음 탐사선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토성에 대한 가장 최신 업데이트, 토성 주변 타이탄의 최신 업데이트 사진 데이터는 다 이미 일찍이 미션이 끝나버린 그렇군요. 카시니 시절의 그 자료들만 갖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화질도 좋지 않았고 네. 그리고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수 표면만 봐가지고는 정말 여기에서 역동적으로 파도가 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잔머리를 썼냐면 호수 자체 말고 호수가 가장자리의 지형을 보자. 호수가 가장자리 지형을 본다. 네, 왜냐하면 파도가 오랫동안 치게 되면 결국에 물리적으로 그 호수가 가장자리 육지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독특한 방식으로 그 육지가 깎여 나가는 풍화 침식 현상을 겪게 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호수에서 파도가 치고 있을 때, 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했던 타이탄 주변 호숫가의 그 지질학적 호숫가 라인의 형태가 어떤 모델을 적용했을 때 제일 잘 재현되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호수 표면은 이제 예전에 보낸 자료라서 이제 화질도 안 좋고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호수 가장자리의 침식 풍화 작용을 관측한다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 뭐 호수 가장자리의 모습을 파악한다.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래서 모델인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풍화 침식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이제 약간 비교군 같은 거죠. 첫 번째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좀 이제 특별한데 두 번째는 여기가 워낙에 춥다 보니까 얼음 같은 게 균일하게 땅속으로 얼어붙어서 얘네가 부피가 넓어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식으로 일관되게 전 지역을 고르게 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이 직접 출렁출렁 때려가지고 바위를 깎는 게 아니라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었던 물 얼음 혹은 메테인 얼음 이런 것들이 땅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균일하게 침식하는 모델이 두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파도가 쳐가지고 불규칙하게 어딘 더 많이 깎고 어딘 더 덜 깎고 이런 식으로 주상절리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상절리 참고로 주상절리는 화산지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세 번째 모델 이렇게 해서 파도가 이제 비교를 물이 한 거죠. 때려서. 근데 재밌게도 이제 실제 그 형태를 보니까 파도가 칠 때 만들어지는 그 해안가 라인, 호숫가 라인이 제일 그 실제 타이탄의 모습과 아주 유사했어요. 어떤 이제 그 차이가 생기냐면 일단 처음에 호수가 지글지글하게 가장자리가 막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호숫가 라인 중에 어디는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만이라고 하나요? 들어간 게 만이죠. 네, 튀어나온 게 곧. 네. 예.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곧인데 곧처럼 네. 이제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들은 훨씬 더 파도에 마주치는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타격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이제 깎여 나가겠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곧과곧 사이 좁게 들어가 있는 더 파고 들어가 있는 그 호숫가 라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강줄기 같은 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네. 근데 글로 들어가면 마치 방파제로 좁게 막아놓은 것처럼 충분히 많은 파도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거기는 별로 풍화침식을 겪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는 그냥 랜덤하게 지글지글한 모습을 갖고 있던 호숫가 라인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튀어나와 있던 부분은 완만하게 부드럽게 깎여나가고 그렇죠. 예. 원래 움푹움푹 들어가 있던 그 비좁은 강줄기 쪽만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약간 모습이 전반적으로 두루 뭉실한데 중간중간 뾰족뾰족하게 그렇겠네요. 예. 강줄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제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했던 천문학자가 어디 인터뷰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무슨 표현을? 그 타이탄 호수의 독특한 가장자 라인의 형태를 뭐랑 비교를 했냐면 네. 그 약간 온라인에서 한때 유행했던 네. 스파게티 괴물이라고 있어요. 스파게티 괴물? 네. 나 그래서 나무 스파게티는 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스파게티 괴물이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좀 모습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파도가 치지 않고 네. 일관되게 균일하게 호숫가 라인을 다 깎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타이탄 그 호수의 형태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툭 튀어나와 있는 곳도 균일하게 깎여나가고 그렇죠. 안쪽으로 스며들어 있던 그 비좁은 강줄기 같은 것도 네. 고르게 확장되면서 네. 결국에 그냥 두루뭉실한 면적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파도가 없는 모델로는 타이탄의 지금의 호수 모델을 설명할 수 없고 네, 파도가 치고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파도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네. 그 지형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타이탄의 호수 파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유튜브에 띄워드린 자료가 막 영어도 써 있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파도가 있는 경우가 이제 B 네, 맞습니다.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모델 3개 중에서 가장 좀 들어맞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네, 그 잠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B에서 그 지글지글했던 툭 튀어나와 있던 대륙들이 네. 육지들이 뒤로 완만하게 깎여 나가고 음. 그 중에 일부만 이제 길게 뻗어 있는 가닥들이 이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래쪽에 유니폼하게 네. 균일하게 깎여 나가는 모델을 적용하면 네. 그냥 비좁게 뻗어 있던 강줄기 같은 지역들도 더 넓어지면서 네. 모습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저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천문학자들이 왜 이렇게 파도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파도가 사실은 되게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파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논문도 밝혔듯이 파도가 치면 대륙을 깎아서 풍화 침식을 일으키고 그러면 땅에 모여있던 여러 광물과 성분들이 또 바닷물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이런 땅과 바다를 오고 가는 일종의 순환 사이클의 기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면 그 바다 속에 있는 성분들이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 자체를 되게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파도가 없는 것보다 파도가 열심히 치고 있는 것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일 것이다. 풍요롭게 살기에 더 좋은 조건일 것이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탄의 호수는 물이 아니라 네. 메테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액체로 이루어진 호수,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금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그런 지질학적인 풍화침식, 지질학적인 현상들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 찰랑찰랑 네.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를 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또 이제 거기 뭐 생명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발견이네요. 아까 그 카시니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당시 카시니오가 타이탄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이탄 구름 속으로 분리된 탐사선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타이탄에 이제 하위 헌스라고 하는 예. 그 착륙선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토성을 탐사하는 거랑 별개로 워낙에 타이탄이 대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네. 여기를 더 디테일하게 탐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카시니 탐사선이 그 타이탄 근처에 가가지고 하이원스를 분리한 다음에
낙하산을 펼쳐서 얘를 떨어뜨립니다. 네. 다행히도 여긴 위성이지만 네. 대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대기의 저항을 받아서 속도를 줄일 수가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낙하산을 펼쳐가지고 똑 떨어지면서 그 주변의 지형도 실제로 촬영을 하고요. 또 대기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이때 착륙했던 하위헌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성 착륙선처럼 막 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아, 그냥 밥그릇 같은 애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그냥 낙하산 타고 쭉 떨어져서 거기 뚝 떨어지고 끝났어요. 움직이진 못하네요. 네, 그냥 한번 찍먹하고 이제 끝난 미션인데 예. 그래도 네.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달도 아닌 다른 행성의 위성에다가 뭔가를 또 착륙시키는 아주 역사적인 처음이구나. 탐사였기 때문에 나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미션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들 중에는 타이탄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탄은 지금 표면에 꽝꽝 얼어있는 물 얼음과 네. 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메테인 호수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재 천문학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타이탄도 그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얼음이 아마 매장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유로파 쭉 짠 것처럼 네. 타이탄도 잡아다가 쭉 짜면 우리 지구보다 훨씬 많은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타이탄 표면이건 아니면 그 지하건 네.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명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카사니호의 임무는 진작에 종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다른 토성 근처를 가는 탐사선은 없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카시니 탐사 미션이 결국에 네. 2017년쯤인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주 성대하게 나사에서 그 카시니를 떠나보내는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그래요. 그 이름도 되게 거창했어요. 카시니의 그랜드 피날레. 그래서 그랜드 피날레. 네, 마지막 대 피날레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카시니가 떠났는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서서히 토성 주변을 돌던 카시니 탐사선의 타원 궤도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최초로 토성 자체의 표면과 토성 바깥을 돌고 있는 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 고리와 토성 표면 사이로 들어갔어요. 오. 네. 훌라후프와 내 뱃살 사이로.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의 탐사선이 그 토성 고리 안쪽으로 들어간 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고리 안쪽으로도 들어가고 네. 또 계속 서서히 궤도를 줄여가지고 네. 결국에 토성 구름 속에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대기 마찰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성 하늘 속에서 별똥별이 되어서 사라진 거죠. 야. 그래서 카시니 탐사선은 거의 10년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탐사를 했는데 네. 자기가 평생 동안 탐사했던 토성이라는 행성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한 탐사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낭만이네. 네, 아직 안타깝게도 카시니를 떠나 보내고 나서 지금 거의 5년 넘게 아무런 미션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토성 탐사는 약간 지금 쉬는 타이밍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탄 자체가 워낙에 매력적이다 보니까 타이탄에 직접 아예 곳곳을 다닐 수 있는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여기 정말 호수에 뭐 물고기라도 살고 있는지 네. 아니면 대기 중에 뭔가 먼지라도 떠다니고 있는지 네.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미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냐면 네. 단순하게 그냥 바퀴가 달린 로봇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타이탄 장점은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기가 있다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위에서 날아다녀요? 네. 그래서 예.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아, 드론을 우주에 보내요? 네. 드론을 예. 로켓에 싣고 예. 쭉 타이탄까지 가서 네. 타이탄 하늘에다가 드론을 똥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그 드론이 네. 그 바퀴 달린 애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렇죠. 빠르게 다니면서 예, 예. 타이탄 표면의 호수도 더 디테일하게 보고 진짜 이제 신기하다. 성분도 파악하고 이런 미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 미션의 이름이 조금 재밌습니다. 일단 현재 기획된 아이디어는 그 드론 프로펠러가 한 4개 정도가 달려서 날아가는 방식이고요. 약간 생긴 모습이 잠자리 같다로 해가지고 드래곤 플라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놓았어요. 예.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 언제 가나요? 이 미션은 현재 계획은 2030년쯤에 발사를 해가지고 네. 아마 근데 그때 날아가면 발사가 2030년이고요. 얼마나 도착은 한 2036년 쯤 도착을 할 겁니다. 잡지사가 그때까지 폐간되지 않으면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그때까지 저도 유용한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휴가지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강릉 양양을 대신할 휴가지로? 이제 물론 너무 유독한 성분이 많아서 예. 이제 방호복을 입고 가는 건 필수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먼 미래가 돼서 태양계 정도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하면 네네. 되게 재밌는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메테인이 펄펄 끓고 있는 호수에서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고 그 냄새나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막 파도 타기도 하고 달걀도 저희 삶아 먹고. 약간 그 일본 예, 온천 이런 데 가서 예. 달걀 먹는 것처럼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날이 오련지 네. 예, 기대도 되고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호수와 바다, 파도를 품은 타이탄 위성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